지난주에요. 정말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말 강원도 화천에서 가슴 아픈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신병교육을 갓 마친 김이병의 가족과 여자친구의 안타까운 사고는 지난주 목요일에 발생했습니다.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금요일 날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신병 수료식에서 김이병의 면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가족의 SUV 차량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운전자를 제외한 사망자 4명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유일한 생존자인 운전자 아버지는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이 김이병에게 육군은 청원 휴가 5일과 지휘관 휴가 7일을 포함해서 총 12일간의 휴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네. 근데 참 그때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장희영 교수님, 예. 그날 이 가족들이 군에 그러니까 신병 교육을 마치는 그 아들 면회를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변을 당했어요. 맞아요. 신병 수료식이면은 군대 보낸 아들, 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군대 보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을 거고, 그렇죠. 아들 입장에서 처음 이제 그런 낯선 환경에 가면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다 아는 가족들이 이제 다 같이 간 거고, 어머니, 아버지, 뭐 또 그분들의 딸, 그리고 여자친구까지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불과 뭐 5분도 안 돼서 사고가 난 거예요. 뭐 기사에 따라서는 1km, 어떤 기사는 2km 정도 지나고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그 군부대가 있는 곳이 좀 되게 외지죠. 외지고 그렇죠. 차량이 많지도 않고요. 네. 초행길이었던 데다가 길 자체가 내리막길에 급한 좌회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시야가 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못하고 그냥 직진 차로인 줄 알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것 같은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냥 평평한 길이 어긋나도 그냥 차만 이탈하는 정도가 네.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하수구 같은 게 있는 바람에 차가 완전히 전복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승했던, 운전자 제외한 동승했던 모든 분들이 뭐 차량으로 튀어나갈 정도의 대형 사고가 이뤄졌고, 사고 원인은 좀 더 조사해 봐야 뭐 안다고는 합니다만, 아마도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일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거의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초행길에 운전 부주의가 아닐까라는 예측이 지금 큰 이제 힘을 얻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너무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다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물론 있지만, 네. 모두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여러분들 이곳을 운전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행길은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도 많이 서툽니다. 그리고 불안불안하기도 해요. 초행길에 그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까지 추정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윤성 교수님,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일단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사고의 원인이 과연 뭔가 하는 네.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단 그 아버지의 경우 운전자는 그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이제 거기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고 전복이 된 그런 상태인데, 네. 사망자 4명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점이 현장에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라고 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소방 당국에서 추정을 하기로는 이 그 피해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들의 수료식에 참석을 하고 난 이후에 1, 2km 이내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아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그 섭섭함이라든가 또는 흥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감정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아마 이거 좀 늦게 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드는데요. 네. 어쨌건 이번 그 사건과 관련돼서 경찰은 정확한 그 사건의 원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장희영 교수님. 예. 이 사고로 하루아침, 물론 운전자였던 아버지는 지금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나머지 어머니, 그리고 두 누나,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한꺼번에 잃은 이 군대 간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일 텐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이 아들을
전역시켜주세요. 조기 전역시켜주세요. 이런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네, 조기 전역 시켜주세요라는 청원이 있다라는 건 조기 전역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이제 언론이나 어디서 이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군에 간 사람이 조기 전역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문제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따르면 이 규정대로 간다면 지금 이 김희병이 이게 신병 끝났으니까 김희병이라고 한다면 김희병이 조기 전역할 가능성이 적다. 어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여론은 지금 네.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안타깝게 다루고 있는 것은 살아남은 아버지도 머리를 크게 다쳤고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퇴원해서 지금 이런 뭐 장례 절차 이런 것 때문에 퇴원해 있습니다만 네. 아버지도 많이 다쳤고 지금 이 아들은 엄마와 누나 뭐 다 잃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어쩌면 생계를 꾸려가야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 신병수료식 보러 왔던 온 가족이 갑자기 사망을 한 것이고 물론 아버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나만 네. 살아남았다라는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크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군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네. 나라를 지키러 갔다가 어쨌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은 네. 가족을 좀 돌봐야 될 상황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아마 조기 전역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니 국민 차원까지 네. 올라온 것 같아요. 조기 전역을 시켜달라. 아하.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9시 현재 저희 제작진이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군에 있는 아들을 조기에 전역시켜주세요, 제대시켜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는가 봤더니 지금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몇 명 정도 올리셨어요? 지금 이 아들 면회 후 기과 일가족 교통사고 가로 병역 면제라고 올린 이 글에 네. 지금 18,354명이 동참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9시 현재 18,300여 분이 지금 이 아들이 얼마나 지금 군 생활이 힘들겠느냐, 조기에 전역을 시켜달라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데 조혜정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지금 아버지 말고 나머지 어머니, 두 누나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까지 한꺼번에 잃었어요. 이 아들 조기에 전역시킬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 조기 전역 요건은 병역법에 있거든요. 네. 근데 병역법에 의하면은 62조 1항에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조기 전역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65조에 의해서 심신미약, 아. 그러니까 좀 심신이 불안정해서 같이 군 생활을 하기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는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희병이 휴가 중이잖아요. 그래서 휴가가 끝나고 돌아가서 이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서 5급이나 6급이 나오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고 맨 마지막으로는 부대 차원에서 네. 예, 부대 차원에서 군복무에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내려주면 되는 것인데 네. 이게 일단 제 생각엔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이게 선례가 생기면 네. 그 다음에 또 선례가 생기면 그 다음에 다른 비슷한 예들도 이 조기 전역을 시켜줘야 요청을 되는데 하겠네요. 아. 그래서 제 생각 군 당국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요. 해당 부대 관계자는 아니고 일단 육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기 전역에는 우리 조혜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요건이 있대요. 그게 이제 병역법의 규정이 있겠죠. 가정소득이 얼만가, 월 얼만가, 그리고 재산이 얼만가 이런 기준이 있대요. 그런데 일단은 이 아들은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대요. 일단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된대요. 그리고 그 해당 아들, 지금 김희병이라고만 밝힐게요. 김희병과 같은 가족 사망의 사유만으로 전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 분들을 더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휴가가 이달 말까지래요. 내년 이제 1월 1일이면 복귀를 해야 되는데 휴가 복귀 후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고, 약간 애매하죠? 이 말이. 추가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한다는 것도 약간 뭉뚱그려진 말 같기도 해요. 부대 적응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해서 전역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최명견장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이런 심경,
지금 이런 정신적 상황에서 어떻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의학적 용어 중에 사회 재적응 속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이제 매기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점수가 높아갈수록 이제 사회 재적응이 힘들어서 200점 이상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들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는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랑 사랑을 약속한 사람의 사망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에 준하게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사망했고요. 형제가 사망했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군대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급속히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일가족 사망이 때때로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족은 전부 사망하고 가장만 살아남았던가 형제 중에 한 명만 네. 살아남은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경우에 봐도 역시 통계를 보면 적응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네. 약간 길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우슈비츠 같은 거기에서 이제 형제들은 다 형제 가족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적 확률로는 우리 김희병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나 과연 김희병의 입장에서 지금껏 군대가 김희병한테 과연 마이너스인 요소만 있느냐는 또 김희병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다르게 돼요. 만약에 김희병이 지금 군대에서 나가서 군대라는 소속 집단이 없이 혼자 나가게 되더라도 김희병이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복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를 돌보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사회에서 오히려 노출이 되게 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김희병이 굉장히 연대감이 높고 네. 그리고 나서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 다음에 현재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유대관계가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또 군대에 있는 상황이 김희병한테 사안에 따라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김희병이 부대에 복귀한 다음에 우리 김희병이 얼마나 잘 군대에 적응하는지를 봐서 판단하겠다는 거는 꼭 군대가 미루는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병역 상태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김희병이 실제로 부대에 복귀했는데 극단적인 생각도 나고 힘들다 그러면은 부대 입장에서도 김희병이 네. 있는 게 도움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정신과 담당 군의관이 또 진단을 하고 심리 검사를 하고 우울증이 심각해서 군생활을 할 수 없겠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기 전역을 갖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매몰창 조치라기보다는 뭔가 체계적으로 군에서 이 아들의 정말 정신적으로 황망함을 좀 옆에서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봐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청원 내용을 잠시 좀 소개해드릴게요. 청원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들로서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당한 이 아들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지키려고 지금 군대에 남아있을 테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지킬 게 사라졌는데 무슨 심정 나라 지키나. 여러분 글쎄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 마지막에 보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가족을 잃은 이 군인 이 김희병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 조국수호 거창합니다만 자기 가족도 지금 이러는데 무엇을 지킨단 말인가라는 그런 심정의 글을 남기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김희병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네. 이렇게 조기 전역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조금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뭐 몇 가지, 뭐 두세 가지 사항이 조기 전역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김희병이 해당될 가능성 적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첫 네. 번째가 이제 생계 유지, 뭐 재산이나 가족 월소득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뭐 정신적인 부분도 있었고 군에서 어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군에서 지금 사실은 약간 눈치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 복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부 연예인은 뭐 군 간다 그랬다가 안 가서 아예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가수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조치, 그러니까 조기에 이제
그 전역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특혜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표시한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일가족이 사망하거나 사상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흔하게 저는 그 선례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얼마나 흔할까 싶기도 하고 네. 지금 김희병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을 좀 적응하고 살다가 이런 일이 당한 것도 아니고 네. 겨우 신병 수료식 마치고 또 새로운 환경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자체가 정신과 전문의 계시지만 상황이 변한다는 건 사실은 좋든 나쁘든 일단은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인 네. 거거든요. 거기에 아버지가 쓰러져 계세요, 집에. 그러니까 몸이 아프세요. 여러 가지가 저는 이런 경우가 과연 선례라고 하기에는 너무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참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고가 일어났던 게 지난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아봤더니 아마 장례는 치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아버님이 퇴원하신 걸로 나옵니다만 저희가 그 해당 장례가 치러진 이 성남에 있는 이 모 장례식장이라고 밝히겠습니다. 그곳에 확인을 해봤더니 장례식장 당일에 아버님은 못 오셨대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이 부상의 정도가 심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오윤성 교수님 지금 많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군에 있는 아들도 걱정됩니다만 이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란 말도 뭐 저희가 하잖아요. 이 아버님의 정신적 고통은 또 어떨 것이며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된 게요. 그 군에 간 남자친구를 면회 갔다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 입장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사정인데요. 지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기의 그 운전으로 인해서 아내 그리고 또 딸 또 아들의 여자친구 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커다란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사실 이 아버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본인이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사법 처리에서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에요. 네. 과실치사죄를 또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글쎄요, 지금 이제 이 또 뭐 여자친구의 가족, 이 모든 사항들이 전부 다 이 안타까운 사항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법과 규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수료식 딱 끝나고 나면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됐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의가사 제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병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많은 그 네티즌들이 혹시 이 아이를 갖다가 계속 그 군에다가 놔둬서 나중에 네. 또 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잘 이렇게 그 적절한 방향으로 그리고 본인의 그 의사를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과적인 어떤 그 진단을 포함해 가지고 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따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새벽에 한 40대 남성이 서울 강서구 등청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아내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피의자인 이 남성은요, 10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그리고 지난달 1일 검찰 송치 당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딸로 추정되는 사람인데 글의 제목은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네. 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거. 그런데 그게 1심 재판 있기 전날
딸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올린 거예요? 네, 그 글 내용을 보면요.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엄마와 저희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갖고 저울질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이제 또 한 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라는 네.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신상을 공개했다는 건 여러분 이름 그리고 얼굴까지 공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아빠, 전 아빠겠죠. 이혼했으니까요. 그 아빠 보세요. 저희가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고 뿌옇게 처리했습니다. 글이 올라오기 전에도 이 따님들의 안타까운 호소는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척들이 갖다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때리고 나서 걔 얼굴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진짜 누군가 싶을 정도로 들고 버리겠다고 하고 우선 여기 등촌동면 6번째예요. 그때 사건이 있었고 나서 여성센터에서 2번을 옮기셨고요. 지방에서 잠깐 계시다가 우리 쪽으로 가셨는데 그때도 막내 동생 집에 밟아서 랑 갑툭이랑 테이프를 들고 가서 한번 위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수시라는 말이 이렇게 입교만 하고 나면 이렇게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가정폭력은 범죄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피해자 친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떨리고 믿기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친구에게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에도 조심해라고 말하며 했었지만 가해자는 큰 선물을 한다더니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유사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법의 무서움을 알려야 합니다. 사형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간곡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명기 원장님, 오죽하면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아빠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컸을까요? 네, 그동안 두려워서 분노가 있어도 표현하지 못했던 걸 더 이상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부분은 결국은 재판부한테 결연한 본인들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네. 진짜 사형이 언도돼서 조금만 안심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네. 저 피해자분들, 따님들은요, 국회 증언할 때도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산으로 가려서, 얼굴을 가려서 국회의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모습도 있어요. 저 바로 우산으로 이동을 해서 뒤에 칸막이 뒤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세현 기자가 정말로 재판 당시의 심정이 어땠는가 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게 되면은 아빠 얼굴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직접 지켜봐야 된다는 게 좀 괴롭고 좀 꺼려졌었는데 그래도 일단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맡은 일은 그냥 해야겠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감형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온다면 정말 아무 일 없단 듯이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조혜정 변호사님, 일단 구형은 검찰이 했습니다만 1심 선고는 내년 1월쯤에 있습니다. 어떻게 네.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거의 그 증거가 명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고인 자체가 거의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 구형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단 내년 1월 25일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1심 선고도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여러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사회 분위기도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분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